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프레셔프리아 이석재입니다. 네, 여기 저희 정선 이제 스타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일찍 오셔서 다들 오늘 엄청 남을 텐데 학구적인 분위기라 사실 이제 할 일이 없겠는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약간 복습 느낌으로 가볍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칸이 벌써 출시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처음 출시된 게 벌써 이제 고인도가 2014년도였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옛날에 이제 카이엔도 있었지만 또 두 번째 SUV를 출시를 하면서 카이엔은 달리도 많은 분들의 기대와 함께 태어났었죠. 첫 해부터 이미 4만 대 이상의 모델이 출고했고요.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있었던 마칸2 2018년도에는 누적 40만 대 이상, 페이스리프트 한 번 더 있었죠. 마칸3 때 2021년도까지는 또 누적 67만 대를 기록하고, 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새롭게 선보였던 마칸 일렉트릭 출시 직전까지의 누적 판매가 84만 대 이상, 굉장히 성공적인 판매량을 보인 이 SUV의 스포츠카가 바로 마칸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객 인도가 국가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미 18,000대 이상이 전 세계 고객분들을 만나뵙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는 이제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고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마칸을 작년에 이제 프리뷰로 보셨을 때는 저희가 마칸 4 그리고 마칸 터보 두 가지 모델을 해드렸어요. 하반기 동안에 두 가지 이제 모델이 더 추가가 되어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후륜 구동인 마칸, 그리고 작년에 이미 소개했던 4륜 구동인 마칸 4, 그리고 터보와 마칸 4 사이를 채우는 마칸 4S도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상위 모델인 마칸 터보까지 총 4개의 라인업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칸의 하이라이트 몇 가지 간단히 짚어보자면은 먼저 디자인부터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마칸에서 저희 이제 포르쉐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제 기존 헤드라이트 위치는 주간선으로만 남게 되고, 실제 헤드라이트는 범퍼 안으로 들어가면서 더욱더 이 SUV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렵하고 날카로운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고, 또 헤드라이트는 살짝 낮게 위치하면서 헤드라이트를 더욱더 이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또 맞은편 주행 차들까지 또 보여야 되는 위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좋은 점은 역시 이제 엔진이 빠지면서 포르쉐 스포츠카들의 그런 고유한 디자인 특징인 낮은 본넷과 또 더욱더 두드러진 앞에 팬더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요소를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포르쉐에서 항상 강조하는 낮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굿플라이 라인, 그리고 SUV에서는 사실 많이 찾아보기 쉽지 않은 프레임빗을 도어를 사용을 해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또 차량이 뭐 정지해 있을 때나 도어를 열었을 때도 굉장히 이 차량이 정말 이제 SUV이지만 또한 동시에 포르쉐 스포츠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후면에서는 마칸 전차 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어댑티브 리어 스포일러와 또 처음 출시했던 마칸에서도 굉장히 그런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입체적으로 디자인된 3타입의 테일램프는 이제 마칸 일렉트릭에서는 더욱더 이런 점이 두드러진 라이팅 스트립으로 통합돼서 후면의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20인치부터 시작해서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량도 22인치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디자인과 20인치부터 22인치까지 다양한 크기의 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도 마칸의 디자인 특징인 사이드 블레이드 요소 볼 수 있는데, 아직 저는 918 스파이더의 그런 디자인에서부터 영감 얻은 그런 형태이죠. 전시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터보 차량인데, 작년에도 소개드렸던 터보나이트 컬러가 요소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의 차량은 또 유광 검정색의 사이드 블레이드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이드 블레이드도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이나 소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블레이드는 기능적 요소는 없는 거예요? 디자인적 요소. 디자인적 요소입니다. 네. 또한 이 차량은 전기 차량으로 이제 처음으로 변경이 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려가 필요했던 게 다이나믹 주행 성능 물론 중요하지만 효율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차량입니다. 특히 전기차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고려하는 그 부분은 역시 이제 공력 성능의 향상이죠. SUV에서는 흔치 않은
0.25라는 굉장히 낮은 공기저항 개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완전히 밀폐된 그런 언더바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포르쉐에서 자랑하는 그런 최적화된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또 이 공기저항을 줄이는 에어로 디자인된 필드를 다양하게 도입을 하면서도 다이나믹한 형태를 잃지 않는 여러 가지 필드 요소들을 통해서 이런 낮은 공기저항 개수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마칸이 전기 차량으로 완전히 플랫폼이 변경되면서 이제 차량의 차축 사이에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휠베이스가 상당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늘어난 휠베이스 대비 전장은 또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측면에서 보실 때 현대적으로 앞뒤 오버행이 상대적으로 더 짧아진 걸 보실 수가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이전보다도 더 긍정적이면서도 차량이 더욱더 어떤 다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디자인적인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앞뒤 차축 사이가 멀어지면서 실내 공간 등에도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런 적재 공간을 고려할 때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본 용량 476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또 카고 포지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는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실용성을 더욱 높이는 차원에서 2열 등받이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 고리가 또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박스 같은 짐들을 적재할 때 더욱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전기차의 장점을 살려서 전면부에도 트렁크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앞뒤 공간을 필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세대 마칸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해당 차급에서 요구되는 견인하중, 즉 2톤의 견인하중을 전기차로 변경되는 신형 마칸에서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 보여주셨고 저도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제 그룹에서 활용하는 T 플랫폼을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해서 뭐 모든 요소가 다 똑같다는 게 아닌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포르쉐만의 이런 어떤 주행 감각, 또 스포츠카에 적합한 주행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특히 포르쉐 마칸을 만들 때는 후륜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스포츠카에 적합한 주행 성능, 주행 감각을 만들어내는데 더욱더 집중을 했습니다. 굳이 이름을 못 붙이면 리어엔드 퍼포먼스 이런 세팅을 만들어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른 차종에는 제공되지 않은 요소인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5도의 리어스 스티어링 기능이라든지 또는 전기 모터도 조금 더 뒤쪽으로 배치해서 보시는 것처럼 무게 배분 자체가 애초에 뒤쪽이 조금 더 무겁게 만들어지도록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사실 주행하는 많은 도로가 이제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런 어떤 고속 주행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와인딩 주행 구간을 많이 넣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행을 해보실 때 애초에 차량이 물리적으로 이제 무게 배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정말 이 차가 스포츠카다라는 거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후륜에서 구동력을 좌우로 완전히 배분할 수 있는 토크터리 플러스 같은 기능들도 선택 사용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주행 감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타이칸은 여러분들 그동안 또 시승 또는 자료로 많이 보셨던 것처럼 2열 승객이 낮은 형태의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 발이 들어간 자리 파놨던 건 기억하실 텐데 마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V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려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서 바닥을 전체를 촘촘하게 배터리로 평평하게 깔아 놓았습니다. 타이칸과 마찬가지로 800V 보전압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이렇게 대용량인 배터리의 충전 시간에서도 굉장히 큰 획을 볼 수 있었고 총용량은 100kWh 그리고 그중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수용량은 95kWh에 해당하는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제 충전 시간, 소요 시간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충전 소요 시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초급속 충전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칸은 270kW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80%까지 채우는데 21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실 수 있고 아직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은 급속 충전 네트워크는 이제 400V로 작동하는 50kW부터 한 200kW 정도의 충전기가 많이 있죠. 그러한 이제 400V 시설을 이용할 때는 최대 33분 정도면 80%까지 충전할 수 있고
마카는 이제 완속 충전, 즉 AC 충전을 이용할 때 차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온보드 차지 용량이 11kW입니다. 국내에 뭐 가장 많은 건 아시겠지만 7kW 용량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7kW를 이용할 때는 이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포르쉐 엔터프에 설치되는 완속 충전기들은 전부 17.6kW 사양이에요. 그 경우에는 최대 속도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시간이면은 뭐 완전히 방전에 가까운 상태에서도 완충까지 10시간이면은 충전이 완전히 완료가 되게 되는 충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저희 엔진 차량에서는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회생제동이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칸의 경우에는 이 회생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출력이 이제 최대 240kW에 이르르는, 즉 초고속 충전기에서 제공하는 것 같은 수준의 출력을 순간순간 차량의 에너지를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 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ON 또는 OFF 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항상 일어나는 오해가 OFF로 놓으면은 회생제동이 없는 것이냐가 아니라, 회생제동을 OFF로 세팅을 하시면은 이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때 차는 그냥 이제 타격주행, 쭉 미끄러져 가게 되고, ON으로 놓으셨을 때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시면은 그냥 엔진차의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느낌으로 살짝 당겨지는 느낌의 그 회생제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이유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포르쉐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거는 뭐 원페달 드라이빙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기존의 엔진차를 운전하는 감각과 가장 비슷하게 세팅하기 위함인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이제 회생제동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사실상 다 일어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력 주행 상황이 됐든지 또는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의 이제 회생이 됐든지, 그 이상의 모든 브레이크를 밟는 모든 구간에서는 회생제동이 최대 40km까지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이제 4.3m/s 제곱이니까 약 이제 그 G포스 미터로 보실 때 대략적으로 한 0.4G 정도가 걸릴 때까지는 전부 회생제동으로 차량이 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일상적인 거의 모든 이 제동 상황은, 즉 대부분 실제 이제 그 기계적으로 브레이크가 패드 디스크의 마찰로 차량 제동하는 게 아니라 회생으로, 즉 에너지가 회수되면서 차가 정지하고 있다로 보시면은 아마 옳지 맞을 겁니다. 저희 최신 포르쉐 상대가 마찬가지로 동승석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마카를 통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증강현실 기능이 포함되는 헤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마 오늘 해당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주행하실 때 이런 굉장히 광활한 넓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전방에 펼쳐져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행 관련된 정보들을 띄우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차선 이탈 같은 안전 상황들도 증강현실로 전방도로에 띄워주게 되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순정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때 길 안내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어떤 화살표가 뭐 다가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전방에서 눈을 띄지 않고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또 확실한 그런 안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행하시면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또 최근 이런 어떤 적용 이득들을 맞춰서 굉장히 크게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라이트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어떤 주행 중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 또는 뭐 주행 모드의 변경, 여러 가지 조작 등에 따라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색상이나 또는 이제 변경되는 패턴 등을 다양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차량과 운전자가 그런 교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 라이트라는 또 이름이 별칭으로 붙어 있고요. 특히 이번 마칸에서는 저희가 이전에 다른 포르쉐랑 다르게 운전자가 원하는 앱을 직접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앱 개발자가 포르쉐 규격에 맞추어서 저희 앱스토어에 업로드가 된 앱들은 차량에 설치가 가능하죠. 또한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순정 내비게이션 차징 플래너가 국내에서도 이제 잘 작동을 합니다. 차징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목적지 설정을 했을 때 남은 주행, 목적지까지 남은 주행 거리, 또 그리고 충전량, 중간이면 충전소 등에서 내가 또 시간을 얼마나 소요하게 될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이죠. 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앱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는 어떠한 앱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정식으로 소개드리는 날이 곧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진 플래너는 지금 이제 독일의 예제를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목적지까지 남는 거리와 전력량, 그리고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그 경우에는 충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순정 내비게이션에서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이제 총 4가지 모델이 이제 국내에 동일하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처음으로 소개되는 마칸 후륜구동 모델.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내연기관 마칸에서는 4륜구동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효율성에 포커스를 하면서 후륜구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모델이 또한 추가로 준비가 되었고, 마칸 4와 4S 터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승하실 차량은 4S와 터보 2개의 그룹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숫자가 나는 아니니까 오늘 직접 타시면서 이런 재원들이 오늘 타실 차량에 어떻게 기능이 실제 들어올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복습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바로 인스트럭터분들 모시고 오늘 코스에 대해서 그 안내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